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가 아니라 오늘은 1학년 기말고사 기출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유형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중간고사 때 수학시험을 잘 본 학생도 있을 거고 잘 못 본 학생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면 1학년 들어서 중학교 들어서 처음 본 시험이니까 시간 관리를 잘 못했다거나 아니면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잘 몰라서 당황해서 시험을 잘 못 봤다라는 그런 핑계가 통할 수 있었겠으나 이제 두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기말고사에는 수학시험을 우리 다 같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기말 B 프린트에서 25번 문제 기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기차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자, 요 기차 문제는 어떤 건가 봤더니 자, 길이 10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8초 걸리는 여객열차가 있다. 자, 보통은 기차 한 대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지금 기차를 두 대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여객열차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열차가 길이가 80m인 그 기차가 초속이 20m인 화물열차와 그러니까는 이 여객열차의 길이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 화물열차의 길이가 80m이고 화물열차의 속도가 초속 20m인 자, 이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서로 만났다가 반대로 지나치는데 완전히 지나치는데 4초가 걸린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객열차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두 대의 기차가 반대 방향에서 여객열차하고 화물열차하고 이렇게 반대 방향에서 오다가 만나서 완전히 이렇게 서로 지나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4초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화물열차는 길이하고 속력하고 다 나와 있고 여객열차는 길이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속력은 우리가 지금 요 첫 번째 조건에서 여객열차의 속력을 일단 정확하게 구해내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 해당되는 그림을 먼저 통해서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방정식으로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기차를 이렇게 그릴게요. 두 대의 기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화물열차가 자, 화물열차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이쪽에서 오고 있고 그리고 여객열차가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자, 오고 있다가 여기서 만났죠. 여객열차 이렇게 만나는 걸로 해서 여기가 앞머리인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여객열차는 이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니까 여객열차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을 거고요. 자, 여객열차가 이렇게 그랬을 때 화물열차는 또 여기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머리가 만났다가 꼬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를 우리가 만났다가 헤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났다가 헤어질 때 여객열차가 이동한 거리를 자, 여객열차랑 화물열차는 현재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객열차는 어디까지 움직였냐면 여기까지 움직였죠. 여객열차가 많이 움직였네요. 자, 여기에서 여객열차가 간 거리 여객열차가 요만큼을 갔고요. 그러면 화물열차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했죠? 그러면 화물열차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화물열차가 간 거리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화물열차가 간 거리와 여객열차가 간 거리를 더했더니 두 기차의 길이의 합과 똑같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줘야 됩니다. 기차가 서로 만났다가 반대 방향으로 스쳐 지나갔다라는 얘기는 두 대의 기차가 그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의 합이 두 기차 길이의 합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자, 그럼 얘는 시간 곱하기 속력, 시간 곱하기 속력 다 나와 있어요. 그 얘는 시간 곱하기 속력 해야 되는데 얘 속력을 모르니까 일단 여기에서 화물열차가 아니라 여객열차의 속력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객열차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첫 번째 문장에서 1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8초가 걸렸다라고 했으니까 그
그걸 이용해서 속력을 구할 수 있겠어요. 8분의 1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라는 거는 100이 아니라 기차가 완전히 통과해야 되니까 기차의 길이를 더해줘야 된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X를 해주면 되겠고, X가 뭔지 먼저 설명하고 해줘야 되는 거죠. 여객 열차의 길이를 우리가 X미터라고 놓고 식을 세울 때 항상 X가 뭔지 설명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선생님이 문제를 분석하느냐고 지금 미지수 지정하는 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반드시 먼저 X는 여객열차의 길이라고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객열차의 속력은 시간분의 100 더하기 X, 기차 길이가 완전히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기차 길이만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속력 나와 있고 시간은 4초. 두 기차가 이동한 시간은 둘 다 4초인 거죠. 4초 동안 요 속력, 4초 동안 이 속력으로 이동한 거니까 자, 여객열차가 이동한 거리는 4 곱하기 8분의 100 더하기 X, 그리고 화물열차가 이동한 거리는 4 곱하기 속력 20. 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무엇과 같다? 두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두 기차 길이의 합과 같다. 두 기차 길이의 합과 같다니까 얘는 100. 자, 열차가 여기에 80m라 그랬죠? 그리고 얘네의 길이는 X미터니까 X 플러스 80과 같다. 이렇게 해서 얘네를 이제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볍게 이제 약분이 되는 거니까 해주면, 자, 50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80은 X 플러스 8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대로 풀어주면 여기에서 2분의 X는 30이 나오죠? 2분의 X가 50 나오니까 X는 100m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차 문제 나와 있을 때 어느 지점을 완전히 통과했다라는 거는 거기 나와 있는 거리와 기차 길이를 더했을 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속력 세워주고 그 다음에 두 기차가 만났다가 헤어졌다, 만나서 서로 완전히 지나쳤다라는 거는 두 기차의 길이의 합과 거리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 프린트에서 1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학생들이 풀어내기는 하는데 식을 매끄럽게 정리를 잘 해내는 학생이 별로 없어서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어느 시험에서 지원자 전체 남녀의 비가 3대 2이고 합격자의 남녀의 비는 5대 2 그리고 불합격자 남녀의 비는 1대 1이다. 그리고는 합격자 수는 70명이었다라고 문제를 알려줬어요. 그랬을 때 전체 지원자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합격자 수가 70명이고 합격자 남녀의 비가 5대 2니까 합격자의 남학생은 50명, 합격자 여학생은 20명.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식을 막 요렇게 저렇게 만들어내는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전체 지원자의 수를 물었어요. 자, 그러면 전체 지원자 수를 우리가 X명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남녀의 비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남녀, 합격생, 불합격생, 여기 전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X명이 3대 2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합격자의 남학생은 X의 5분의 3만큼이다 라는 거. 그리고 여학생은 5분의 2X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전체 남학생은 50명, 여학생 20명 나와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 불합격생을 어떻게 찾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은 없겠죠. 지금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합격생이 50명이고 전체가 5분의 3X예요. 그러면 전체 5분의 3X에서 50명은 합격하고 나머지는 떨어진 거니까 불합격생은 전체에서 합격생을 빼면 되는 거죠. 자, 5분의 3X에서 50명을 뺀 거, 그리고 전체 여학생 5분의 2X에서 합격생 20명을 빼면 남학생, 여학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남녀의 비가 1대 1이라 그랬으니까 학생 수가 서로 똑같다라는 거죠. 자, 여기가 불합격생.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풀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식을 무엇을 미지수로 정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가능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미지수로 지정을 해서 계산해서 나온 답이 그대로 답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경우
불합격자 남학생을 미지수로 두고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이 똑같으니까 X명, X명 이렇게 미지수로 두고 나면 나중에 그럼 답이 나오면 그거를 또 전체를 다 더해주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나온 X가 그대로 답이 될 수 있도록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미지수로 지정을 해주는 센스. 네, 20번 문제를 봤더니 일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 A가 혼자 일하면 15일이 걸리고 B는 30일이 걸리고 C는 혼자 일을 하면 10일이 걸리는 어떤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A가 먼저 이 일을 15일 만에 완성을 하려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A 혼자서 15일 동안 하면 일이 끝나니까 그랬는데 중간에 A가 아파서 일을 못하고 나머지 일을 B가 이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B는 그 중에서 3일 동안을 C와 함께 일을 했더니 예상보다 이틀이나 일찍 일이 끝났대요. 자, 그렇다면 A가 아프기 전까지 일한 날은 며칠입니까? 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가 혼자 일한 날이 며칠이냐 이거지? 자, 그래서 요거 X1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미지수 지정이 아주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A는 전체 걸리는 일이 지금 15일이 걸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ABC를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A는 하루 동안에 전체의 15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B는 전체의 30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C는 전체의 10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5일 만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X1을 일했으면 B가 한 일의 날 수는 15일에서 X, A가 일한 날을 빼는 건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틀립니다. 15일이 걸린 게 아니죠. 일을 모두 완성하는데 원래 처음 예정은 15일이었어요. 그런데 15일이 아니라 B랑 C랑 중간에 협력해가지고 같이 일을 했더니 예상보다 이틀 일찍 끝났다 그랬죠? 요게 포인트예요. 예상보다 이틀 일찍 끝났다. 그러면 전체 일하는데 걸린 날은 며칠이라는 거냐면 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15일이 걸린 게 아니라 13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A가 일한 날을 X1이라고 하면 B가 일한 날은 13일에서 X1을 뺀 만큼 일을 했고 B는 며칠을 했어요. 무조건 C는 3일 동안 일을 했죠. 자, 그러면 A가 지금 하루 동안에 요만큼 일을 했는데 일한 날이 X1이니까 15분의 1X 이렇게 되겠고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할까요? 자, 15분의 1X 그리고 B가 일한 거는 30분의 13-X 그리고 C는 10분의 3 이렇게 해서 전체 이 일이 완성이 됐으니까 1 이렇게 해가지고 X를 풀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 똑같이 이제 30을 곱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풀이는 생략하고 여기에서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구하려고 하는 거 미지수 지정하고 B가 일한 날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그것만 잘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시간거리 속력에서 역시 굉장한 그 수준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문제를 잘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문제 나와 있는데 뭐냐면 함대에 속해 있는 정찰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선생님 문제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랬을 때 정찰정이 함대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정찰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요. 함대의 속력은 시속 60km, 정찰정의 속력은 시속 120km이다. 그러면 정찰정이 정찰을 마치고 3시간 후에 함대로 돌아오려면 몇 시간 후에 정찰하고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함대는 또 뭐고 정찰정은 뭐고 그거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함대라는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에 자그마한 정찰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스타워즈나 이런 데 보면 그 뭐 다른 나라하고 다른 뭐 이렇게 군대들하고 전쟁하고 그럴 때 큰 막 이렇게 배 함대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작은 배들이 어때요? 적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정찰을 슝 떠나고 오죠. 앞에 뭐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배, 조그만 배가 미리 앞에 가서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보고 함대로 귀환하는데 3시간 후에 함대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진행 방향에서 역으로 다시
함대 쪽으로 돌아오면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해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자, 상황에 맞게 일단 그림을 그려보고 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함대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찰정도 함대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더 빨리 가고 있다는 얘기죠. 속력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지금 보고 나서 다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돌아오는 전체 시간이 다 해서 3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 시간들을 한번 요 하나, 둘, 세 개, 이 3개 각각의 시간과 거리를 끊어서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몇 시간 후에 돌아오면 되는가 했으니까 구하려고 하는 거 미지수 정확하게 지정하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시간 후에 함대로 기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함대는 지금 정찰정을 떠나보내고 만날 때까지 총 몇 시간이 걸렸냐면 3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이 X시간. 자, X시간을 갔다가 여기에 돌아왔는데 갔다가 돌아온 시간까지가 몇 시간? 3시간. 그렇다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에서 X시간을 뺀 거.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봤더니 함대가 요만큼을 갔고 정찰정이 요만큼을 돌아왔고 이만큼을 정찰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함대가 간 거리, 정찰정이 돌아온 거리, 그리고 전체 정찰을 한 거리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러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을 세워주면 끝. 자, 그러면 시속 60km로 3시간이니까 3 곱하기 60 그리고 시속 120km로 3-X시간. 자, 이 거리와 시속 120km로 X시간을 간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를 이제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풀이는 금방 되니까 역시 풀이 생략하고 X를 풀어주면 얘가 얼마가 나오나 봤더니 4분의 9가 나오네요. 자, 4분의 9가 나왔어요. 그러면 2와 4분의 1 시간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대로 맞추어서 이제 시간을 지정해서 2시간 15분 후에 정찰정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니까 요런 문제, 함대 정찰정 문제 선생님 다음에 또 한 번 하긴 할 건데 이게 워낙에 이제 학생들이 이해가 안 돼서 못하는 그런 경우예요. 자,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큰 배가 있고 작은 배가 이렇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3시간 걸린 거고 그 3시간 동안 함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거리와 전체 정찰한 거리가 똑같다. 의외로 간단하죠? 이제 26번 문제를 봤더니 무슨 문제인가? 상우는 친구 4명과 함께 월드컵 경기 응원을 갔다. 자, 그랬는데 티셔츠 가게에서 응원 도구를 사려고 했더니 4강 진출 기념으로 10% 특별 할인을 해서 모두 다 같이 티셔츠 한 장과 막대풍선 2개씩을 사고 총 27,000원을 냈다. 그렇다면 막대풍선 한 개의 가격은 얼마겠니?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티셔츠 한 장은 5,000원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또 공교롭게 월드컵이 한창 곧 진행 중이죠. 진행할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실제적으로 월드컵 마케팅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축구를 되게 좋아라 해서 밤에 또 이렇게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축구를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은 어차피 그 시간에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이라 시험 공부에 영향은 받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축구는 봐야 되겠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사실은 힘들어했었는데 그럴 염려는 없겠네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결과만 알게 되겠네요. 자, 우리 다 같이 한국팀의 승리 16강, 4강을 꼭 기원하면서 이 문제를 즐겁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전혀 안 어려워요. 그런데 왜 틀리냐면 학생들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문제라서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친구 4명하고 티셔츠 한 장씩 사고 막대풍선 2개씩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학생들이 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티셔츠 한 장이 5,000원이니까 5,000원 곱하기 4 그리고
막대풍선 2개니까 막대풍선 가격을 X라고 하면 X개를 모두 2개씩이니까 8개 이렇게 산 거죠. 그래서 10% 할인했으니까 요 전체 가격의 10분의 9만큼을 해서 27,000원을 냈다. 이렇게 해서 틀립니다. 이거 무슨 뭐 꼬마돼지들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상우는 어떻게 했어? 얘는 왜 빼나는 거지? 얘는 뭐 투명인간이에요? 안 보여요? 그냥 가나 그래서? 그냥 집어가는 건 아니죠. 상우가 친구 4명과 함께 응원을 간 거기 때문에 응원을 한 학생들은 모두 4명이 아니라 몇 명이냐면 5명이라는 거, 그것만 주의해주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죠. 그러면 5,000원짜리 티셔츠 5장, 그리고 막대풍선 모두 10개, 막대풍선의 가격을 X1 이렇게 놓고 풀 거니까 그러면 10X, 자, 요만큼의 돈을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 얘네의 10% 할인했으니까 1-100분의 10을 곱해주면 되죠. 1-100분의 10을 곱하니까 10분의 9 이렇게 해서 그 가격이 얼마다? 그 가격은 27,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문제 마구마구 전개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여기 뭐 10을 똑같이 먼저 곱해주고 9를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거 뭐 그닥 어렵지 않은 계산이라고 해서 요거 막 이렇게 분배해갖고 하려고 하는데 분배를 하는 것보다는 요거 하나씩 없애가지고 처리하는 게 계산이 더 빠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더 재빨리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제 C 프린트에서 42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동혁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통일이 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가족들과 다 같이 택시를 타고 함흥까지 가서 그 유명하다는 함흥 냉면을 먹고 돌아왔다. 자, 그리고서 이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호기심 왕성한 이 동혁이라는 학생이 실제로 함흥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 오면 택시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가 지금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택시 요금이 이런 식으로 매겨진다라고 했을 때 함흥까지 실제로 택시를 타고 가면 요금이 얼마가 될까라는 문제고요. 여러분이 1학년이라는 수준을 감안을 해서 문제에서 기본 요금은 없는 걸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상의 거리가 2cm일 때 실제 거리는 50km이고 지도상의 거리가 4cm일 때 실제 거리는 100km인 자, 이러한 축척 상황에서 함흥까지가 지도상에서 20cm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택시 요금은 250m에 100원씩 부과된다. 그랬을 때 택시 요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얘가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다면 빨리 이거를 뭐 이렇게 빨리빨리 이거를 간단한 정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술형으로 해서 답안을 작성하라고 하면 또 그냥 숫자로 뭐 얘가 얼마니까 뭐 2일 때 50이니까 뭐 20일 때는 뭐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식으로 이거를 표현을 해보려고 같이 풀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상의 거리가 2cm일 때 실제 거리가 50km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도상의 거리가 Xcm라면 지도상의 거리가 Xcm라면 실제적으로는 몇 킬로미터가 되는지를 이렇게 놓고 관계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2cm일 때 50, 4cm일 때 100이니까 25배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y는 25x의 관계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x가 20cm인 거니까 y는 500km. 자, 함흥까지 실제 거리가 500km구나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고 그러면 택시 요금은 250m에 100원씩 부과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를 이제 미터 아니고 킬로미터로 세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250m에 100원이면 1km에는 얼마인가요? 자, 1km에는 400원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x, y를 이미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는 다른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워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a킬로미터이면 자, a킬로미터에 택시 요금이 b1만큼 그렇게 매겨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b는 뭐가 되는 거야? 400a
만큼 가격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A킬로미터인 거니까 A킬로미터가 500k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B는 400 곱하기 500 이렇게 해서 얘네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택시 요금은 20만 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거긴 하지만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얘네 이런 경우에도 꼭 식으로 표현해서 풀이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T071124에서 19번 문제 원가, 정가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학생들이 지금 왜 그러는지까지는 100% 깔끔하게 이해하지는 못한 채 문제 풀이 방법을 그대로 외워버리는 학생들 많습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설명을 듣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야 다른 표현으로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같은 유형이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 원가가 100원인 물건을 정가에 20%를 할인해서 팔아도 8%의 이익이 남도록 하려면 처음에 원가에 몇 %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합니다. 여기 원가를 우리가 자, A라고 했을 때 원가의 X%의 이익을 붙여주죠, 보통. 자, 원가에 X%의 이익을 붙여서 그 정가를 일단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정가를 우리가 P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P는 원가 A에 A의 X%의 이익을 붙인 거니까 A의 X%, 100분의 X만큼을 꼭 더해줘야 되는 거죠. 요거만 가지고 해서 틀리는 학생들 많아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해서 1 더하기 100분의 X로 표현을 해주는 게 이런 문제에서 제일 간단하게 풀이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A 더하기 A 곱하기 100분의 X 따로 쓰지 말고 A 곱하기 1, A 곱하기 100분의 X니까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X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정가를 받은 게 아니라 왜 꼭 세일을 해주는지 몰라. 세일 안 하면 좋겠어. 문제 안 나오게. 근데 세일을 한대잖아요. 자, 정가의 퍼센트하고 정확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엔 할로 해볼게요. Y할 할인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세일하는 최종적인 판매 가격. 자, 이렇게 S로 할게요. 세일을 해주는 가격이니까 그러면 Y할 할인한다. 정가에서 할인하는 거죠. 원가에서 깎아주면 손해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P에서 P의 10분의 Y만큼을 깎아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P의 1-10분의 Y 이렇게 해주는 거고 P가 아니라 여기에 A를 이용해서 원가를 이용해서 얘를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A의 1 플러스 100분의 X가 P가 되는 거고 그거의 1-10분의 Y만큼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 과정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찬찬히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 그러면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가가 X1 주어져 있고 20% 할인을 했고 그래도 8% 이익이 생기도록 한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몇 %의 이익을 붙여야 되겠니? 그랬어요. 그러면 몇 %의 이익을 붙여야 되겠니? X%의 이익을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문제에 해당되는 풀이를 여기서부터 하도록 할게요. 원가 100원에다가 여기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게요. 위에 거는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기 원가에 자 정가는 어떻게 되나요? 정가는 원가 100원에다가 X%의 이익을 붙였어요.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거기에서 20% 할인을 해줬다 그랬으니까 이거의 20% 할인을 해주는 거니까 여기에 1-100분의 20 자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게 원가에서 최종적인 판매 가격이 나오게 되죠. 원가에 X%의 이익을 붙여서 그거의 20%만큼을 할인했다. 자,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8%의 이익이 남는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이익이 남는 거죠? 원가에 대해서 8%의 이익이 남는 거니까 원가에 대해서 8%의 이익이라 그렇다면 원가 100원의 1 더하기 100분의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분배하지 마시고요. 계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배해갖고 얘네를 다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자 그냥 정리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식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원가의 X% 이익 1 플러스 100분의 X에서 20% 할인 1 마이너스 100분의 20 그렇게 해도 원가의 8% 이익 그럼 이렇게 해갖고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똑같이 100을 다 이렇게 곱하지 말고 100이 약분이 되죠. 100이 약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 풀어볼 때마다 원가가 100원이건 1000원이건 간에 반드시 500원이건 얼마건 간에 똑같이 지금 A가 약분이 되는 원가가 약분이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분배 법칙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계산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100분의 X 100에서 20을 빼주는 거니까 이거는 100분의 8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얘가 뭐가 되는 건가요? 100분의 108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분배하지 말고 100을 이렇게 똑같이 해주면 약분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80을 똑같이 나눠주면 80 여기는 80을 그냥 분배하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얘는 80 플러스 100분의 80x가 108이 되고 100분의 80x가 28이 되면서 이제 여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x를 이제 풀었더니 35%가 나오는 거고 여기 계산식 세우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이하도록 합니다. 자, 23번 문제를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것도 조금 학생들이 해석을 좀 어려워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f의 3x-2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2일 때 f의 마이너스 5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가장 문제가 짧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f의 마이너스 5를 구하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해버려서 이 문제를 틀리죠. 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fx의 값이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면 x 자리에 그냥 마이너스 5를 넣어주면 되는데 얘가 fx의 값이 아니라 f의 3x-2의 값이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f의 마이너스 5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3x-2의 값이 마이너스 5일 때 그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x-2가 마이너스 5가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해주면 x가 마이너스 1 나오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5는 3x-2가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때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5의 값은 7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유사한 문제 개념물에 있으니까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복습. 자, 이제 프린트를 우리가 바꿔서 T061123 문제 에서 19번을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는 어느 통신사에서 국제전화 통화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지금 이렇게 통화 요금이 나와 있을 때 중국에 지금 전화를 걸어서 1분 20초 동안 통화를 했다. 자, 그랬을 때의 요금 그리고 중국에 X초 동안 통화했을 때의 요금을 Y라고 할 때 XY의 관계식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함수의 활용에 대한 문제인 건데요. 여기에 지금 표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 학생들이 일단 이 표를 보고 기에 눌려가지고 쫄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선 중국에 통화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국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중국의 지금 통화요금이 어떻게 되나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처음 1분 동안은 매 1초당 24.8원씩 부과가 되고 그 이후에 1분 동안에는 매 1초당 18.6원씩 값이 지금 통화요금이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1분 20초를 따로 계산하고 X초 동안 통화한 거 여기 해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따로 할 필요는 없겠고 X초 동안 통화했을 때의 그 요금 Y에 대한 함수식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X초에 1분 20초인 80만 대입해주면
금방 나오겠죠? 그러니까 관계식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X초 동안 통화했어요. 그럼 요금은 처음 1분에는 1초에 24.8원씩 부과가 됐으니까 24.8원 곱하기 60초 동안 사용을 한 거죠. 초당으로 지금 여기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1초당 18.6원이니까 곱하기 18.6x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x초 동안 통화를 했지만 여기에서 1분, 즉 60초 동안 통화한 요금은 여기에서 이미 부과를 했기 때문에 x에서 60초를 뺀 나머지 초에 대해서 18.6원씩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건은 x에서 60을 빼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긴장해서 18.6x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값을 y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계산을 했더니 y가 18.6x 이렇게 되는 거고 24.8 곱하기 60이고 18.6 곱하기 60이니까 분배 법칙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똑같이 6.2가 되는 거죠. 6.2 곱하기 60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고 곱하기 60 똑같으니까 분배 법칙 요거에서 요거를 뺀 다음에 60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더 빨리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얘가 372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고요. 그랬을 때 1분 20초 동안 통화한 요금이라는 건 x에 60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요금은 18.6 곱하기 60 플러스 372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분 20초는 60이 아닌데 선생님이 지금 실수하지 말라고 마구마구 여기서 강조해놓고는 여기는 선생님 60이라고 했네요. 1분 20초는 60이 아니라 몇 초예요? 80초. 자, 그래서 18.6 곱하기 80 플러스 372가 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선생님도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다음부터는 선생님도 실수하지 않을게요. 자, 이번엔 20번 문제를 봤더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미주라는 학생이 집에서 학교까지 2km 떨어져 있는 학교까지 가는데 걸어서 갈 때 시간과 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시간과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보고 미주가 학교까지 걸어서 갈 때 걸린 시간과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걸린 시간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함수와 방정식이 같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나와 있을 때 학생들이 그래프 나와 있으면 이거 뭔가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원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럼 시간과 거리 사이의 관계가 정비례 관계식이라는 거고 y는 ax에서 지나고 있는 직선의 정수값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만 빨리 찾아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거기 있는 그래프를 다 안 그리고요. 정확한 정수값 4분일 때 200m 걸어갈 때는 그리고 자전거는 4분일 때 1000m를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리는 4분. 자, 4분을 갈 때 200m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공식도 여러분 굳이 여기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식을 막 적용해가지고 거리가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시간 나와 있고 속력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당황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얘가 지금 정비례 관계식인데 4일 때 200을 지난다. 4,200 y는 ax에서 x가 4일 때 y는 200이라는 거니까 y는 50x라는 정비례 관계식 이렇게 빨리 식을 세워주면 돼요. 그럼 얘는 4분일 때 1000m니까 4,1000 대입했더니 y는 250x 이렇게 해서 관계식 나왔어요. 자, 그러면 걸어갈 때 걸리는 거 y는 50x 그리고 자전거는 y가 250x 그러면 결국은 1분에 50m를 갈 수 있다는 분속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식을 세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분속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걸어갈 때 분속 50m,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분속 250m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시간의 차이는 2km를 갈 때 걸리는 시간의 차이
걸어갈 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니까 50에서, 자, 걸어갈 때 시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시간을 빼야 되죠. 아무 생각 없이 250에서 숫자가 크니까 250에서 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50분에 걸어갈 때 걸리는 시간 단위 통일. 여기가 미터, 여기는 2km니까 이런 건 항상 단위 통일. 그러면 50분의 2000에서 250분의 2000을 휘리릭 빼서 계산만 해주면 32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나와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정수가 되는 점 찾아서 정비례라면 정비례 관계식 y는 ax만 응용하면 끝. 자, 이제 2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식은 학생들이 잘 세워서 푸는데 조금 계산을 크고 복잡하게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좀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하려고 이 문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작년 전체 학생 수가 1150명이고 올해는 남학생 수가 작년보다 3% 감소했고 여학생 수는 2%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1143명이 되었다. 이랬을 때 올해의 남학생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물어보고 있는 미지수를 X라고 지정을 하고 물어보고 있는 그 문자나 그 물어보고 있는 내용을 X라고 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제일 좋은 해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작년에 올해 남학생 수를 물어봤다고 해서 올해 남학생 수를 X라고 두고 하면 작년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작년의 학생 수에 비해서 올해 3% 감소했다라는 거니까 또 작년 여학생 수에 비해서 올해 2% 증가했다라는 거니까 작년 거를 미지수로 두고 올해를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가 나오면 그게 바로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올해 학생 수를 구해주는 것까지 여기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작년에 남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하면 작년에 여학생 수는 1150명이니까 여학생 수는 1150명에서 X를 빼주는 만큼이 되는 거고 올해 남학생 수를 학생들이 3% 감소했다 그러니까 100분의 97X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3% 감소했다 그랬어요. 3% 감소. 그러면 X의 3%만큼 감소한 거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3X 이렇게 표현해주고 여학생은 2%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100분의 102로 표현하지 말고 100분의 102로 표현하지 말고 100분의 2, 1150 마이너스 x 이렇게 이건 증가니까 플러스 이렇게 해서 줄어들고 늘어난 학생 수를 계산을 했을 때 올해 1143명은 아니죠. 줄어들고 늘어난 학생 수는 1150명에서 1143명이니까 7명이 줄었네요.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그나마 숫자가 좀 크지 않게 간단히 됩니다. 여기를 98, 97 들어가고 102 들어가고 그럼 숫자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 감소 마이너스 100분의 3x만 그리고 2% 증가 100분의 2의 1150 마이너스 x를 했을 때 마이너스 7명이 된다라는 거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분배하지 않고 여기는 100을 곱하지 않고 그냥 분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를 많이 풀면 얘를 분배를 하는 게 더 빠른지 그냥 계산을 해주는 게 더 빠른지 그런 게 얼른 되거든요. 자, 그럼 얘가 100분의 2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고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00분의 5x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분의 x가 30 이렇게 되니까 x는 20 곱하기 30 해서 600명 이렇게 얘네를 굳이 계산 다 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문제 실제로 계산했을 때 굉장히 숫자 크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고 여기서 끝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X는 작년의 남학생 수가 X가 되는 거고 올해는 그거의 3% 감소 600명의 3% 그러면 18명이죠. 600명 곱하기 100분의 3이니까 그래서 올해의 남학생 수는 18명을 빼서 몇 명 되는 건가요? 590, 500,
80? 선생님이 왼손으로 글씨를 쓰다가 숫자를 잊어버렸네. 자, 600명에서 18명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는 582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오늘 30번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30번은 의자 문제, 역시 많이 풀었던 그런 문제들이죠. 강당에 긴 의자에 한 의자에 5명씩 앉혔더니 모두 다 앉고 2명이 남더라. 그래서 한 의자에 6명씩 앉혔더니 의자가 10개가 완전히 비어있는 의자가 10개가 생겼고 마지막 의자에 4명이 앉았다. 자, 이랬을 때 의자의 개수 A라고 하고 학생 수 B라고 하고 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에서 아예 미지수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뭐 특별하게 뭐를 미지수로 놓고 표현을 할 필요는 없겠고요. 여기에서 보통 이렇게 A, B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이 의자 문제에서 미지수를 할 때에는 의자의 개수를 미지수로 두고 학생 수를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자의 개수가 A개일 때 한 의자에 5명씩 앉았다. 그러면 학생 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 의자에 5명씩 앉았으면 학생 수는 5A만큼 있는 거고, 그런데 2명이 남았으니까 5A만큼 다 있고 그리고 2명이 더 있는 거죠. 학생 수는. 그러니까 더하기 2를 해주면 되겠어요. 아직도 어떤 경우에 더하고 빼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르는 학생들 있는데 2명이 남아있으니까 2명만큼 더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6명씩 앉혔더니 빈 의자가 10개가 생겼고 마지막 의자에 4명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6명 앉아있는 의자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는 6명씩 앉아있는 의자는 A개에서 10개, 완전히 비어있는 의자 10개, 그리고 이 마지막 의자에는 6명이 안 앉아있고 4명이 앉아있으니까 이 의자까지를 포함을 해줘야 되죠. 이 의자까지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6명이 앉아있는 의자의 개수는 A-11개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6명이 앉아있는 의자가 A-11개니까 그때 학생 수는 6 곱하기 A-11 이렇게 해주면 되죠. 6 곱하기 A-11 그리고 이 4명이 앉아 있는 거니까 더하기 4를 했을 때 그 학생 수는 서로 같다. 이렇게 해서 A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얘네를 풀었더니 A의 값이, 자, 요거는 어렵지 않은 계산이라 생략하도록 할게요. A의 값이 64개 나왔고, 그랬을 때 학생 수는 5A 플러스 2만큼이 바로 학생 수니까 둘 중에 어차피 똑같이 다 학생 수니까 더 간단한 거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B는, 자, 여기에 학생 수를 문제에서 B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B는 5A 플러스 2 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보기가 조금 더 힘들 수 있겠어서 B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B는 5A 플러스 2를 해주면 되니까 322 이렇게 되는 거, 문제에서 이제 열심히 풀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A 플러스 B를 물었으니까 마지막까지 실수하지 않고 물어보는 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건 뭔가요? 바로 요거 6명씩 앉아있을 때 의자가 10개 남았으니까 10개를 빼고 마지막 의자 1개까지를 더 빼줘야 된다는 것만 꼭 신경 써서 해주면 되겠습니다.